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른 답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과거를 해석하고 소유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환단고기는 위서다. 아니다, 진서다. 이러면서요.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재로 역사를 배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순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도권 밖으로 나가 주변 여러 나라를 돌며 각자의 방식으로 수십 년간 우리 고대사를 연구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역사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자, 잠시 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북공정 아시죠? 2002년부터 중국이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공식 명칭은 동북변강역 여센상계열 연구공정. 길죠?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 동북지역,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역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연구 좋죠. 학술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발해도 중국 역사다. 고조선, 중국 영향 아래 있었던 세력이다. 이게 동북공정의 결론입니다.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 맞는 논리를 지어낸 거예요. 중국이 왜 이러냐고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는 조선족이 200만 명 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땅은 과거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죠. 그전엔 중국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한국 역사라면 그 땅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연고권 주장이 힘을 얻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교과서를 바꾸고 논문을 쏟아내고 유적을 자기네 것으로 등록해요. 여러분, 이게 학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총 대신 논문으로, 탱크 대신 교과서로 싸우는 전쟁. 일본은 이 전쟁을 중국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맨날 나오잖아요. 일본이 또 역사 왜곡했다. 위안부요?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요. 군대가 직접 끌고 간 게 아니라 업자들이 모집한 거라고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죠. 강제징용은요? 징용은 합법적이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이렇게 말해요. 독도는요?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하고 듣지 못하게 했었어요. 일본이 왜 이러냐고요? 간단해요. 인정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면 배상해야 하니까요. 역사는 부정해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과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위안부는 거짓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교과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대다수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죠. 사실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었으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돼도 변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걸 방어하게 되는 기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역사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고구려를 빼앗아 가는데, 일본이 가야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요?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린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환단고기는 위서다.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그건 유사 역사학이다. 인터넷 댓글창 보세요. 역사 영상 밑에 가면 전쟁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요.
그러는 동안 중국은 착착 기정사실화를 만들어가고 일본은 한 세대씩 교육을 완료해갑니다. 우리만 제자리예요. 아니, 제자리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환단고기 얘기만 나오면 그거 위서야 믿으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요. 학계에서 그렇게 말해 이래요. 그 학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 프레임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봐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역사가 전쟁이라면 우리도 싸워야죠. 근데 싸우기는커녕 적의 무기를 들고 우리 편을 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식민사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식민사관이니 친일파니 하는 소리를 하면 입틀막 당했었어요. 식민사관이 뭐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들어낸 한국사 해석 틀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삼으면 안 되잖아요. 정당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너희를 지배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요. 조선은 원래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었다. 항상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중국의 속국이었고 자주적인 역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발전시켜주는 거다.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이에요. 조선의 역사를 축소하고 타율성을 강조하고 자주적 발전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를 벗어난 역사가 없는 반도인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이걸 위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어요. 1925년에 만들어서 조선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했죠. 그런데 정리가 아니었어요. 편집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남기고 불리한 건 빼거나 축소했어요.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면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사서들 수거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열람이 가능해요. 서릉부라는 일본 황실의 수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압수당한 우리의 사료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어요. 어쩌다가 한두 개씩 돌려줄 때도 있는데 그걸 감사해야 하는 처지가 참 슬퍼요. 조선사 편수회가 뭘 했냐면요. 첫째, 상고사를 잘라냈어요. 단군, 신화로 치부했어요. 역사가 아니라 전설이라고요. 고조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축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역사가 길면 안 되니까요. 한국이 오래된 문명이면 일본보다 오래됐으면 지배의 명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사의 시작을 끌어내렸어요. 단군은 신화, 고조선은 불분명, 본격적인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둘째, 독자적 발전을 부정했어요. 한국의 문화, 제도, 기술 다 중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한국은 받기만 했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사대주의를 강조했어요. 조선이 중국을 섬겼다. 늘 강대국에 의존했다. 자주성이 없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왜요? 너희는 원래 남의 밑에 있던 민족이야. 그러니 지금 일본 밑에서 지배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이 논리를 만들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일본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식민사관이 같이 물러갔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역사학계를 이끈 사람 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분들이거든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한 분들도 있었고요.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역사 해석의 틀, 방법론, 전제 이런 게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계라는 게 어떻게 작동해요? 스승이 가르친 걸 제자가 배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세대를 거쳐 내려와요. 그러면 처음에 심어진 프레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내용은 바뀌어도 질문하는 방식, 접근하는 태도, 뭘 당연하게 여기느냐 이런 건 쉽게 안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이 나와요. 지금 학계는 식민사관 다 극복했어. 옛날 얘기하지 마.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왜 단군과 고조선 얘기만 나오면 그건 신화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올까요? 왜 환단고기 얘기만 나오면 위서야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올까요? 그 반응 자체가 한국 상고사는 믿을 게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전제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비교를 좀 해볼 게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고대 기록, 신화, 정경을 어떻게 다루는지요. 우리는 환단고기 얘기만 나오면 위서가 믿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자기네 오래된 기록을 그렇게 부정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책이기도 해요. 서양 문명의 뿌리가 뭡니까?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죠.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기독교. 그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하루 쉬셨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노아의 방추, 바벨탑, 출애굽, 사막에 사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지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기둥이 바위 위에 법조항을 글자를 새겼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됩니까? 아니죠. 많은 부분이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 성경을 어떻게 다룹니까? 저거 다 거짓말이니까 치워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전히 서양 문명의 정신적 기둥이에요. 법, 윤리, 예술, 문학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해요. 역사적 사실로 다 증명되지 않아도 그 텍스트가 가진 가치와 의미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요. 언제 쓰였나, 누가 썼나,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나 이런 연구 당연히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자체를 위선이니까 갖다 버려라 이러지 않아요. 연구하면서 그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그리스 신화도 볼까요?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테나, 올림푸스 12신, 트로이 전쟁, 오디세이아. 이게 역사입니까? 아니죠. 신화예요. 제우스가 진짜 있었다고 믿는 역사학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와 서양에서 이 신화를 어떻게 다뤄요? 자기 문명의 원형으로 존중해요. 철학도 예술도 문학도 다 여기서 나왔다고 가르쳐요. 신화 속에서 역사적 요소를 찾으려는 연구도 많아요.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일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그걸 믿고 발굴해서 진짜 트로이 유적을 찾았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진짜라고 정한 거예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역사의 시작에 삼황 오제가 나와요. 복휘, 신농, 황제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고 증명됐나요? 아니에요.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역사의 일부로 가르쳐요. 황제는 중화민족의 시조라고 해요. 황제릉이라고 무덤도 있어요. 국가 행사로 제사도 지내요. 요즘은 치우창왕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대요.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불분명해도 일단 자기 것으로 품어요. 그러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노골적이에요. 일본의 고사기, 일본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8세기에 쓰인 일본 최초의 역사서죠.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요. 일본 천황의 계보가 태양신 아마테라스한테까지 이어져요. 천황은 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초대 천황 진무 천황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황기 2600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세기도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맞나요?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보면 진무 천황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요. 신화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요. 천황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 천황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서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고사기, 일본서기를 위선이니까 갖다 버려라 이럽니까? 천만에요. 국보급으로 모시죠. 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텍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세계의 현실입니다. 성경도 그리스 신화도 중국의 사망 오제도 일본의 고사기도 다들 신화적 요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텍스트를 위선이니까 버려라 이러지 않아요. 연구하고 가치를 찾고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삼아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환단곡이 나오면 위서다, 사입이다, 믿으면 안 된다 이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자, 이제 환단고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환단고기가 뭐냐면요. 한국 상고사에 대한 책이에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성경보다도 그리스 신화보다도 사망 오제 이야기나 일본의 서기보다도 훨씬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책 내용은 원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널리 보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중화주의의 주자 성리학이 정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 이 책들을 강제로 압수하고 수거했어요. 그런데 1911년에
계현수 선생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몰라도 용케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고서들,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을 모아서 묶은 거예요. 주류학계에서는 이 책을 위서라고 해요. 근데 만들어졌다,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죠. 근거가 뭐냐면요. 이 책에 근대적 용어가 나온다. 다른 기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원본 개통이 불분명하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비판들을 다 알고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하면 안 됩니까? 위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위서라고 딱지 붙이면 연구가 끝나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아요. 어차피 가짜인데 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연구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편집 과정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리스 신화도 후대에 정리됐어요. 심지어 버전도 여러 가지예요. 일본 서기도 8세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쓰였어요. 심지어 제대로 해석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 텍스트들을 위서니까 연구하지 마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편집 과정을 연구해요. 어떤 부분이 원래 있었고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분석해요. 그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려고 노력해요. 왜 환단고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한단고기에 근대적 용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하면 되죠. 어디가 원래 있던 거고 어디가 나중에 추가됐는지 연구하면 돼요. 다른 기록과 안 맞는다. 그러면 왜 안 맞는지 연구하면 되죠. 다른 기록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원본이 없다? 원본 있는 고대 문헌이 얼마나 된다고요? 삼국사기 원본 있어요? 삼국유사 원본 있어요? 다 사본이에요. 위서다라는 딱지는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연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유독 환단고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왜 이 책만 나오면 학계가 발끈하는 걸까요? 혹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불편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환단고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한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중국보다 앞선 문명이 있었다.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가 뒤집어져요. 중국 중심 세계관이 흔들려요. 식민사관의 전제인 한국은 변방이었다. 자생적 문명이 없었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불편한 거 아닐까요? 기존 학계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 상고사는 불분명하다. 기록이 없다. 당구는 신화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환단고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연구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학자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쉽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환단고기가 사실이면 식민사관을 극복 못했다는 게 드러나요. 해방 후 8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역사를 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문적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문은 열린 태도로 검증하는 거지 처음부터 문을 닫아 걸고 이건 가짜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가 환단고기를 토론하고 연구해야 하느냐? 첫째, 역사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빼앗고 일본이 역사를 지우는 마당에 우리가 우리 기록을 스스로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기록, 우리 조상이 남긴 기록을 일단 연구해야죠. 그래야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둘째, 닫아두면 영원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서다라고 덮어두면 그 안에 있을 진짜 진실까지 함께 묻히는 거예요. 연구해봐야 알아요. 다 거짓이면 거짓인 게 드러날 거고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읽기 귀찮으면 젠피스트 채널에 있는 요약본 영상이라도 보세요. 셋째,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신화, 자기 고대 기록을 정체성의 뿌리로 삼아요. 우리만 안 그래요. 우리만 우리 뿌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황한 거예요. 환단고기가 전부 사실이냐? 저도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연구는 해봐야죠. 우리 조상이 남긴 기록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됐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처음 2000년 정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예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 해도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는 게 상식인데 심지어 우리 고대사가 적힌 내용인데 그냥 딱 두 글자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위서. 역사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과거를 정의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에 가면 옴파로스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리스는 그게 크로노스게 먹었다는 그 증거품이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러 또 거길 가요. 그 중에는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걸 보러 갈 거예요. 사실 환단고기는 신화적인 요소도 별로 없어요. 문자가 없던 시절,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의미하는 토템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중국은 동복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뺏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교과서로 다음 세대를 세뇌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총알 대신 교과서와 근거와 논문으로 싸우는 전쟁.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환단고기가 진짜냐 가짜냐, 식민사관이냐 아니냐. 그러는 동안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식민지 시절 일본과 중국이 제멋대로 거래해버린 만주 땅을 이래서 되찾을 수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먼저 우리 기록을 우리가 연구해야 해요. 환단고기든 규원사화든 단기고사든 우리 조상이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위서라고 덮어두지 말고 열어서 연구해야 해요. 외국 학자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역사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해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해요. 너는 식민사관이다. 너는 유사역사학이다. 이렇게 딱지 붙이면서 싸우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야 해요.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고 그러면서 진실에 다가가야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우리 역사를 정립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해요. 그래야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역사는 정치이고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기록을 우리가 연구해야 해요. 환단고기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자는 겁니다. 열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남긴 기록을 우리 손으로 검증하자는 거예요. 닫아두면 영원히 몰라요.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순순히 포기하지 맙시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질문하세요. 토론하세요. 그게 정치이자 전쟁인 역사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